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아왔고 또 하루를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하면서 또 보내자 보고요. 보내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할 일도 한번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잘 챙겨보세요. 주말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시장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혼자 똑똑하다고 다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혼자보다는 여럿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이렇게 서로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약간 방향성이 뚜렷해야 하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항상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낙오를 하지. 낙오하고 열애하고 뒤처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냐? 우리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잖아. 쟤는 왜 저렇게 똑똑할까? 왜 이렇게 똑똑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능력이 많을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속으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한다고. 부러워하면서 이 자신의 재능 없음에 좌절감을 느끼더라고요. 좌절감. 난 재능이 없다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야. 하지만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진 능력은 거기서 거기야. 도친개친이라고 하나 보통. 거기서 거기다. 왜 거기서 거기냐? 그런 생각을 할까요? 당신이 부러움을 느끼는 까닭은 그 일을 직접 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뿐인 거야. 나왔을 뿐입니다. 결국은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거야. 이 운이 중요하거든. 이 운이 따르지 않아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에 불과합니다. 1%에 불과하더라. 재능 있는 사람은 나머지 99%, 이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뭔가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요. 비슷한 재능.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살더라. 이들은 그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 원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반드시 원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을 깎아내린다거나 낮추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특별하지도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 잘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든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천회장의 이야기를 꼭 귀담아 듣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좋은 일 반드시 되어 있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하여튼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 막 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일기획의 삼성전자 갤럭시 S23 경험 마케팅이 관심을 좀 끌고 있는가 봐요. 갤럭시 오픈투고예요. 오픈투고 프로그램은 이색 장소하고 색다른 경험이라는 재미 요소로 SNS에서 현재 보니까 인기를 끌고 있더라. 오픈투고. 일단 10일 제1기에 따르니까 갤럭시 S23 오픈투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비자가 23,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자신감하고 갤럭시 S23 시리즈의 혁신 기능, 그 특별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요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했다는 거야. 효과가 있었다. 갤럭시 오픈투고는 남산 N서울타워하고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N서울타워에서는 갤럭시 S23 울트라의 그 스페이스 줌하고 나이트그래픽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서울 야경과 보름달을 100배 줌으로 촬영하는 경험을 하도록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고층 전망대죠.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는 초고화소 나이트그래픽 기능을 통해서 그 서울의 낮과 밤을 초고화소로 조망할 수 있게 했고, 아쿠아리움에서는 다채로운 색을 가진 수중생물과 어두운 그 심해 속을 갤럭시 S23의 나이트그래피하고 초고화소로 이제 담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1기의 관계자도 각 공간의 맥락을 활용해서 갤럭시 S23의 기능을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공간이 주는 경험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의 몰입형 경험 마케팅이다. 몰입형 경험 마케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품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경험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성을 더욱 실감나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뭐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런 회사예요. 내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2달 만에 5만 전자로 미끄러졌잖아. 5만 전자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 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현재 반도체주가 약세로 마감을 했죠. 삼성의 그 반도체 사업 부문 적자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6만 전자 행진도 이제는 멈춘 거죠. 멈췄어.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미국 증시에서 약세를 보인 반도체주와 동조화 현상을 보인 데다가 1분기 반도체 사업에 대한 실적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좀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반도체주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지는 거야. 하여튼 반도체 사업 부분의 그 적자 전망도 투심을 짓누르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증권도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한 2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전체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적자 영향으로 한 13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죠. 분기 실적 저점은 2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막 주가도 막 비리비리 해가지고 막 거의 뭐 떡실신이에요. 떡실신. 이게 스터디 카페 브랜드예요. 작심. 참 이름 잘 지었네. 작심이에요. 작심 3일 아니겠지. 하여튼 스터디 카페 브랜드 작심 운영사인 그 ING 스토리, 이 ING 스토리가 삼성하고 이제 협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스마트 무인 공간 운영 사업 혁신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ING 스토리는 지난 그 2월 24일인 것 같아요. 삼성하고 이제 스마트 무인 공간 운영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상호 협력을 위해서 MOU를 맺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날 행사를 보니까 ING 스토리 뭐 강남구 대표, 삼성의 그 한국 총괄 B2B 팀의 오치오 부사장, 이렇게 해서 양사 주요 인사가 이제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스마트 무인 공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양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카페죠.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그 독서실 브랜드 작심을 비롯해 가지고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오니, 그 도심 속 휴양지 키즈풀 워터룸 브랜드 시티케이션, 그리고 공유 창고 마이캐빈 등 그 ING 스토리가 운영하는 다양한 그런 오프라인 그 비즈니스 공간에서 삼성전자의 다양한 그 기기하고 스마트 싱스 플랫폼 연동을 통해서 이 디지털 기반의 그 차별화된 그 공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ING 스토리하고 스터디 카페하고 독서실의 냉난방하고 그 콘센트 조명 등의 그 삼성전자의 그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 싱스 기반의 제어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용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증대시켜주고 또 에너지 절감 효과도 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출시 예정인 작심 스터디 카페, 뭐 독서실 종합 광고 플랫폼 작심 AD에 대한 그 사이니지 솔루션하고 키오스크 광고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 솔루션인 매직 인포를 활용해 가지고 작심 AD의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프라인 기반의 사업이 빠르게 이제 무인 자동화로 전환되는 현재 시장의 흐름이죠. 삼성과 그 스마트 무인 공간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만들어 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그 첨단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자 편의와 에너지 절감, 디지털 친환경 조성 등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프라인 무인 공간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뭐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도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도 한번 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즘 삼성의 부품 계열사인 삼성전기가 있어요. 삼성전기.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 의존도가 전년도인 21년도에 비해서 좀 커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현재 글로벌 경기 불안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샤오미 매출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줄어든 탓이 있다. 삼성전기 사업보고서 보니까 지난해 삼성전자 관련 매출 비중이 32.3%, 21년 28.6%보다 3.7%포인트 늘었어요. 전방 산업인 IT 수요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 삼성전기의 전체 매출이 줄었지만은 삼성전자의 거래액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이제 거래액은 커진 거지. 커졌고 지금 지난해 삼성전기랑 삼성전자 간의 거래액은 3조 440억인데 21년도인 2조 7,685억보다도 9%가량 늘었고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은 9조 6,750억에서 9조 4,246억 원으로 3%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기의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인 중국 샤오미와의 거래액이 반토막 난 것이 삼성전자 의존도를 높인 주요 원인 같아요. 지난해 삼성전기와 샤오미 간 거래액이 5,451억인데 2021년 1조 30억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주요 매출처 명단에서 21년에 샤오미가 삼성전자와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번에 사업보고서에서는 빠졌다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 불황에 중국의 코로나 이 봉쇄 장기화까지 겹치다 보니까 일단 샤오미와의 거래가 줄었고 그 자리를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채운 겁니다. 지난해 그 경우 보니까 갤럭시 S22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에 삼성전기가 부품을 제공을 합니다. 삼성전기는 MLCC하고 카메라 모듈이 주력 품목인데 모두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물량이 가장 많아요. 시장 조사 업체 그 카날리스도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11% 정도 감소한 12억대 미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업계 관계자도 중국 쪽 시장이 좋지 않아서 샤오미에서 줄어든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늘어난 것다. 그렇게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기는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전략을 현재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 변동성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이를 위해서 MLCC 의존도를 낮추고 차세대 기판인 그 FCBGA 그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전장과 서버용 신성장 그런 시장을 노린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 3월인 거예요. 그 경기원 당시 삼성전자 대표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5년 안에 20% 미만으로 낮추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잘 그게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기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죠. 좀 비실비실하죠. 삼성전자 주가도 현재 일단 세계 파운드 1등은 뭐 TSMC라고 알고 있는데 이 TSMC 주가가 요즘 뭐 AI의 그 반도체 붐을 타서 25% 정도 오를 것이다. 뭐 그런 예상도 있는데 CNBC에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죠. 브래드린 8일날 뉴욕에 상장된 TSMC 뉴욕 상장주 목표 가격을 105달러에서 11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TSMC 9일 종가 88.88에서 약 30%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보니까 TSMC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20개 글로벌 AI 선정 종목 가운데 핵심 수혜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띄워주는 것 같아요. 챗 GPT가 주도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하고 생성형 AI가 부상하고요. 응용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LLM은 구글의 AI 언어 프로그램인 람다죠. 람다와 같이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고 쓰는 것과 유사한 문장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챗 GPT하고 구글의 새 검색 엔진 그 바드를 구동하는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는 특히 생성형 AI가 TSMC 주가의 최대 상승 모멘텀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하는데, AI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훈련하는 데는 막대한 컴퓨터 연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반도체가 대규모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챗 GPT 열풍이 확산되다 보니까 TSMC의 핵심 반도체인 그 GPU에 대한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등 그 TSMC 팹리스 고객사들이 그 머신러닝 연상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GPU 그 주문량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GPU. 일단 TSMC는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현재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죠. 생성 AI에 따른 GPU 등 그 반도체 수요는 초기에 1~2% 수준으로 매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강세장일 경우에는 최대 8%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맥켄지는 GPU를 포함하는 고성능 컴퓨팅용 그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3,500억 달러로 21년보다 55.5% 증가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도 이게 좀 대충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공급망 이슈 등으로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지만은 챗 GPT도 이제 업황의 그 업턴의 계기가 좀 되고 있죠. 그 시장이 곧 회복함에 따라서 규모는 급속하게 커질 것이다. 삼성은 그 차세대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면서 더 좋은 제품과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그 이종명 씨네요. 반도체 연구소 공정개발실장, 삼성의 이제 부사장급인데, 서울의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학술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같이 밝혔고, 그 메모리 반도체 불황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 상황이 녹록진 않지만은 향후 업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커질 시장을 선점하고자 그 제품과 기술 개발이 한창이랍니다.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소개했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재와 장비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전에 진행하고 보니까 미래 반도체 공정 기술 혁신 발표해 보니까 AI 챗봇인 챗 GPT를 언급을 해요. 기존의 PC, 인터넷, 모바일 등장으로 규모를 키운 이 반도체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성장시킬 것이다. 현재 반도체 미세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제품과 그 기술도 언급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 D램 기술 발전 과정을 두고 이제 D램은 그간의 전력 누소를 줄이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한 과제가 있었죠. 이에 더해서 미세화하기 위해서 수평 수직적으로 축소가 됐고, 앞으로는 수직 트랜지스터하고 3차원 그 3D죠. 이 적층하는 D램 형태 등으로 미래 D램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낸드 플래시 시대에서도 2013년 CTF 구조의 적층 낸드 플래시 시대가 열렸고, 이 세롬 페리하고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어요. 트랜지스터를 세로로 더 높게 쌓는 그런 적층 경쟁이 진행 중인데, 차세대 낸드로는 FE 낸드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역시 미세 공정이 적용되고 있죠. 삼성의 게이트 올어라운드는 그 기반의 3나노 공정을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 미세 공정을 위해서 이 트랜지스터 구조 혁신이 진행 중인데, 그 백사이드 그 인터커넥션 등이 미래형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은 그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의 윗면뿐 아니라 아랫면에도 회로를 연결해 가지고 전력 공급 등을 수행하는 기술이에요. 백사이드 인터커넥션, 이런 기술이 있는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여튼 극자외선 EUV 장비를 통해 가지고 기술 혁신을 위해서 소재와 장비 개발도 중요하다고 하죠. 소재와 장비 개발. 그리고 EUV 활용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 포토레지스터 개발이 필요하다 합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터. 그래서 차기 EUV 장비인 그 하이 NA를 쓰면은 그 포토마스크의 임계치수 균일도를 최대 40%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40% 정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식각 공정에서는 극조온을 유지해야지 불필요한 반도체 회로 나머지 부분을 빠른 속도로 깊게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측벽을 보호하고 수직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각 억제제의 중요성도 언급을 했다. 이 삼성의 3나노 기반의 게이트 올어라운드 2세대 개발 관련해서 1세대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등 업계 간 그 적층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지금 낸드 플래시 쪽에는.
하여튼 단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것을 적기에 내놓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많이 듣고 있지만은 삼성뿐이 아니라 요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힘냈으면 좋겠고요. 뭐 죽으란 법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